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1년에 출제되었던 6월 평가원 기출 그리고 독서 지문 중에서도 우리가 인문 복합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제 연도로 치면은 2021년이지만 이게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이 되겠죠. 시험지 언제나 잘 준비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독서 지문도 이제 복합 지문이 생긴 지 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이런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 이런 복합 지문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하나만 읽고 하나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쌤이 늘 말하지만 이런 지문일수록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문 이해 시간이라기보다는 문제풀이의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쌤이 문제를 푸는 관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늘상 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의 반복이고요. 그쵸? 늘 연장선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순서로 접근해야 됐지, 이렇게 풀었어야 했지, 이런 좀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마인드 세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쌤이 백날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또 실전에서 본인이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보르묵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쌤이 언제나 강조하는 거, 국어는 문제부터 읽어라 라고 쌤 늘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독서 지문이 궁금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읽고 싶어서 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읽는 거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자, 4번은요.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변화된 유형 나오면 또 막 머리 많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전개 서술 방식이에요. 언제나 나오던 유형입니다. 자, 그럼 4번은 가와 나를 모두 요구하는데 얘는 독서 지문의 전개 혹은 서술과 관련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비교적 쉽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절대 안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엔 이런 문제도 많이 틀려요.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5번 윗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근데 가인지 나인지 안 찍혀 있으니까 얘는 가와 나를 포괄하는 내용 파악 문제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파요.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잡듯이 다 뒤져야 합니다. 그쵸? 자, 우리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은요. A에 대한 이해를 물어봤는데 A가 가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파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얘는 글 전체를 아우른다면 얘는 딱 집어서 A만 물어보는 세부 내용 파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은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물어봤는데요. 얘는 둘 다 나에인데요. 또 너무 좋죠? 자, 얘도 내용 파악 문제인 건 맞지만 나지문 중에서도 기억과 니은만 물어본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 파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8번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자, 8번은요.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를 가와 나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이해해봐라 라는 문제죠. 얘는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자, 그럼 9번은요. 어휘 문제인데요. 소문자 A에 관한 문제인데 얘는 나지문에 있고요. 어휘 문제니까 간단하게 풀고 들어가도 되겠죠. 자, 여러분 쌤이 늘 강조하는 거. 두 지문 이상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라 라고 했죠? 그렇죠. 한 지문 읽고 그 지문으로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다 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가를 읽고 4번을 돌 거고요. 5번을 돌 거고 6번을 돌 거고 8번을 돌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지문 다 읽고 넘어간다고 해도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지문의 일문단이에요. 여러분 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러한 첫 문단을 읽을 때 첫 문단 독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글은 다 평가원이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지문에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첫 문단을 딱 읽을 때 첫 문단 첫 줄의 첫 단어부터 여기서 평가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진짜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가만히 이렇게 읽지 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단 독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다? 그렇죠.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쌤이 늘 얘기합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뭘지, 그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하고 싶을지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문단은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 시간적 표지가 떴죠. 별표. 시간적 표지가 뜬다라는 건요. 다음에도 또 시간적 표지가 뜨면 이 시간에서 다음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서울에 뭐 강남구가 있어요. 근데 1970년대의 강남구, 2020년대의 강남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재는 뭘까요? 1970년대는 강남구가 이랬는데 2020년대는 강남구가 이렇다. 즉,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엇? 그렇죠. 변화죠. 시간이 처음에 나왔는데 뒤에서 또 나온다. 그럼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는 거고요. 한 번만 나오고 끝났다. 그럼 그거는 단순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문도 뒤를 싹 보세요. 자,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다음에 또 시간적 배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그냥 단순 배경입니다. 아, 얘는 단순 배경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첫 문단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고 싶은 지문인지 단순히 말하고자 하는 게 근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건지, 얘는 단순 근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서양이 공간적 표지가 나왔죠. 여러분 그럼 뒤에 넘어가야 돼. 왜? 서양이 나왔는데 뒤에서 동양이 나와. 여러분 이런 거예요. 2020년대 강남구, 2020년대 서초구, 이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교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서양이 나왔어? 그럼 뒤에 동양이 나오면 비교 대조로 가는 건데 뒤에 딱히 뭐가 없어. 그러면 단순 배경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여러분 뭐뭐와는 달리라는 거는 차이점을 부각하는 부사어죠.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분, 인과라는 건요,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다라는 건 범위를 딱 정해놓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슈미라는 사람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 인과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이 글은요 뭔가 인과랑 관련된 글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예시네요.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왜요? 이러한 이유, 강물이 얼었다라는 결과는요 그냥 우리가 사건 자체를 관찰한 거지 그 인과 자체를 관찰하는 건 아니라고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그래서 결론,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여러분, 인과가 과학적 개념일까? 라는 어떤 의심이 생겼대요. 어떤 배경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로 볼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이에 여러분 이는 뭐겠어? 이러한 어떤 의문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번이라는 사람의 과정이론이다. 오케이, 여러분 다 나왔네요. 인과를 과학적인 걸로 말할 수 있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세번이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게 하고 시작했다는 게 과정이론인 거죠. 여러분 이 글의 중심 부분은 인과가 맞네요. 근데 앞으로는 무슨 얘기하겠어요? 과정이론 얘기하겠죠. 왜냐? 이 과정이론을 통해서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을 부합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첫 문단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첫 문단까지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딱히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읽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다음 문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갑자기 본격적으로 야구공?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군.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맞죠? 이 차이를 여기 위에 있는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시공간적
궤적은 이꼴 과정이다. 자,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거다. 그런데 별표.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과정 이론을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 인과를 어떻게 과학적 세계관에 부합하여 설명할 것이냐 이거였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여기죠. 인과적 과정.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여러분 즉은요. 재진술이에요. 그럼 재진술은 앞뒤 이꼴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해서 표지, 즉 이꼴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여러분, 이게 은근슬쩍 정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과정과 다른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교차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세 번째, 표지라는 것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다. 네 번째, 이 표지가 도입되어 모든 과정에서 그게 다 전달되면 그것이 인과적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가 은근슬쩍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문단에서는 정말 많은 정의를 탕탕탕탕 던져주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A를 읽으러 한번 가봐야겠죠. 자, 여러분 가령이라고 시작한 거 보니까 예시 문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니까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자, 여러분 가볼게요.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자, 여러분 과정 1은요. 바나나가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래요. 근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대. 과정 2가 딱 중간 지점에서 교차했는데요. 어떻게 교차했나 봤더니 얘를 반절을 이렇게 베어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차라는 거는 어떤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이 문단에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표지는 뭐였어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었죠. 여러분 위에 빨리빨리 왔다 갔다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의를 맞춰야 돼요. 이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됐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여러분 얘는요. 배어문 상태로 B 끝까지 전달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다고 이 문단에 나왔죠.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어 끝까지 전달된다? 그게 인과라면서요. 즉, 재진술.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즉 이게 표지가 도입된 채로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라고 결론 나왔죠.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은요. 전환의 구성이거든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요. 그림자의 움직임이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에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교차했다고 한다. 여기 스티로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럼 바나나 그림자가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울퉁불퉁해졌겠죠. 근데 이어서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됐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그렇죠? 잘 봐.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어차피 그림자가 여기로 쪼개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티로폼은 영향을 더 이상 안 준다라는 거죠. 이게 과정 4와의 교차였어요. 그럼 여러분 과정 4는 과정 3에 교차했지만 끝까지 전달이 안 됐으니까 얘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A였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A랑 관련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6번에 있었죠.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여러분. 시공간적 궤적을 패러페이지 가면 과정이죠. 바나나는 과정 1, 그림자는 과정 3이니까 서로 다른 과정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그쵸? 우리가 표지라는 것 자체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라고 앞에 정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 그림자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그쵸? 우리 결론 내렸던 겁니다.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 여러분, 과정 3과 과정 2는 교차를 안 했죠. 과정 1과 2가 교차했고 3과 4가 교차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눈만 떠도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정답 4번이죠.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 스티로폼의 울퉁불퉁함이죠.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6번은 완전 해결된다. 여러분, 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흐름을 끊고 한번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끊긴 흐름 한번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건들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4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여기만 볼 수 있어요. 기역, 디귿, 미음만 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어떤 이론? 과정 이론이죠. 등장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 과학적 세계관의 대두였습니다.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 맞죠? 그래서 인과라는 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 였잖아요. 그럼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 디귿 봐야겠죠?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대. 그쵸, 여러분? 과정 이론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 뭐 바나나 사례 나왔습니다.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 한계와 전망이 있나?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눈팅하러 가볼까요?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어야겠죠? 여기 있죠. 과정 이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전망이 없죠. 왜? 한계는 있어. 근데 전망은 없어.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벌써 쉽게 하나 나왔어요. 정답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정답 3번. 그럼 여러분 우리가 4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자, 우리 한번 5번도 가볼게요. 5번도 가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우리 5번 한번 가봅시다.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여러분 물리적 세계라는 말 우리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물리적 사실이라는 말이 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안 읽은 문단이 바로 마지막 문단인데 마지막에 무슨 비밀이 있나? 라고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과정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 안의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5번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 전달, 표지를 전달하는 거는 다 과정이론의 설명이잖아요. 자, 저런 것들은 과정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요? 얘네는 물리적 세계의 바깥의 측면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네요.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맞죠? 그래서 세번이 나서서 내가 그걸 과정이론으로 설명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3번도 맞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5번은요 4번하고 5번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건 뭘까요? 그쵸? 8번입니다. 우리 한번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가 여러분 있는데요. 쌤이 이걸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읽어? 1번을 보고 필요한 걸 한번 읽으러 가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흉의 문제 제기. 여러분, 흉의 문제 제기는 뭐였어요? 자, 기억이 안 나면 가면 됩니다. 그쵸? 자, 흉의 문제 제기 첫 문단에 보면요. 여기 흉이 나왔죠. 흉은 인과관계 그 자체는 관찰할 수 없다. 이게 흉의 문제 제기였어요. 가로부터 여러분, 가는요.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거 흉의 의견과 거의 유사하죠.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흉의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비슷한 얘기입니다.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맞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면 나름 이거를 그냥 관찰 가능한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 여기까지 만점 볼까요? 자,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물리적 세계로 국한하고 있네요.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이론. 이거 아직 안 읽었네. 그럼 얘는 나랑 관련된 거네요. 자, 3번. 치세와 난세. 아직 안 읽은 부분.
안 읽은 부분 지방간의 실정 아직 안 읽은 부분. 그럼 얘는 여러분 우리가 1번은 제꼈지만 나머지 것들은 더 읽어야겠네요. 2, 3, 4, 5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로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나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나 지문 한번 가볼게요. 정신이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문이 2개인데 빨리빨리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가볼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 여러분 역시 중심 소재는 똑같습니다.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1호입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나왔으니까 뒤에 한번 쓱 봤더니 서양이 나오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 중심 소재는 인과관계 방향성은 제1호인데요. 한대의 여러분 한대는요 중국의 한나라 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를 싹 봤을 때 다른 시대가 나오나라고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봤더니 넘어가니까 여러분 쭉 동중서 이후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한 번 넘어가면요 송대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나 지문은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설명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한대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년설과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라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뭔가 군주, 임금이 덕을 이루면 하늘이 뭔가를 내려서 견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동중서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 홍수, 일식, 월식 등의 재해를 통해 경보를 내린대요. 이때 재해라는 것은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다. 여러분 봐봐. 군주가 뭘 잘못하니까 하늘이 벌을 내려? 군주는 하늘과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군주 너 잘못하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문단의 흐름을 잡았고요. 조금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이어서 양면적 성격의 제로. 여러분 양면적 성격의 제로는요 앞서 말한 부분이죠. 즉 군주권은 하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과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경고를 내린다라는 게 양면적 성격이잖아요. 하늘이 얘를 보호해주는 느낌도 들면서도 하늘이 얘를 벌주기도 하는 그런 느낌.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들어요. 그쵸? 군주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신하가 좀 나서서 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재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역적이죠.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해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척을 받아. 예를 들면 임금이 잘못 하나 했어? 갑자기 홍수가 나. 임금이 잘못 하나 했어? 뭔가 막 폭우가 내려. 임금이 잘못했어? 일식이 와. 이게 좀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이 방식, 개별적 대응 방식은 오히려 예원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의 재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 반대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식이 떴어. 뭔가 불길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예원화라는 거죠. 자, 요만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대요. 처음에는요 신하의 어떤 발언권을 만들어줬다면 나중에는 신하한테 이제 임금이 너 그런 말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잖아. 네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풀로 가볼게요. 기억은 여러분 예언화 경향입니다. 예언화 경향. 자, 1번 예언화 경향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 여러분 예언인데 어떻게 과거 실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언화 경향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간관계를 역전시켜 제2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너무 맞는 말인데요? 보기 좋네요. 정답이 2번에서 바로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7번도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거는요 5번하고 8번하고 9번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빠르게 스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5번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4번입니다.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1문단에 있던 내용이죠?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음양의 기와 감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답이 빨리 나오네요. 5번의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얘도 해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8번, 9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9번에 있는 그 소문자 A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소문자 A가 여기 있네요. 찾고자.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여러분, 방법을 찾다. 이럴 때 쌤이 말을 바꿔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방법을 찾다라는 말은 방법을 고안하다? 의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이 고안하다를 대입하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고안하려고 이건 얼추 가능해 보이죠. 모르는다는 거 나오면 국어사전을 고안해서 안 맞죠? 친환경 농산물을 고안하는 안 맞죠? 건강을 고안하는 중에 안 맞고 독립을 다시 고안하는 안 맞죠? 정답 1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휘도 약간 느낌이 안 와요 라고 한 친구들은 말 한번 바꿔서 대입해보세요. 오케이, 해결됐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바쁘죠? 여러분 바쁘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국어를 느긋하게 풀면서 이거를 80분 내에 다 풉니까? 자, 가볼게요. 2번. 인간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국한하는 나의 입장. 오케이, 나까지 여기까지 맞았어 아까.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준서의 제1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한다. 여러분, 나는요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1론은요 이거잖아요. 군주가 잘못했어? 그럼 폭우가 내려. 군주가 잘못했어? 일식이와 이게 여러분 물리적인 겁니까? 그쵸? 안 맞죠? 부합하지 않네요. 정답은 2번. 아, 오케이. 8번은 2번 끝났죠, 여러분. 자, 지문이 길죠. 복합 지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문이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조절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얘들도 보면은 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선택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약간 좀 지문이 길고 어려워 보인다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읽은 정보에서 제낄 수 있는 건 뭘까? 속을 수 있는 건 뭘까를 고민해 보면은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가 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험 시간에 뭔가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포기도 습관이에요.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내가 읽은 거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믿음,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합 지문은요 바쁘게 정말 숨가쁘게 눈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쌤이 오늘 좀 짚어준 방법들을 고민해보면서 다음 시험 때는 또 적용해보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